자, 함수 fx는 4분의 1 x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9 x제곱의 4차 함수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gx라고 할 때 이 hx라는 놈을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자, 보시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고요. 그 다음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 gx가 h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클 때에는 fx 플러스 c가 바로 hx가 됩니다. 자, a, b, c가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순서상 a, b, c를 잡는다 그랬어요. 자, 조건 두 가지가 뭐냐면 봐.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게다가 순서상 a, b, c에 의한 변수 h4가 최대값을 갖는다. 자, 이 나 조건이 뭔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a, b, c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함수 hx가 다른 모양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다른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은 x = 4에서의 h4, 즉 x = 4에서 h의 함수값이 계속 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값 중에서 최대가 되도록 a, b, c를 잡아라 라는 뜻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 조건은 a, b, c를 잡되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잡아야 되고 h4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는 가장 큰 값을 갖도록 a, b, c를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럴 때 c-b의 100배 값을 구하여라. 자, 단 a보다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당연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보다는 b가 크겠죠. 자, 그러면 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합시다. 자,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플러스 9x가 됩니다. 자, 얘는 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되고요. 요거 완전 제곱꼴이 되네요.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참수 그래프의 개형을 배울 때 f의 프라임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근이 돼버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잠깐 0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간다. 이런 모양을 갖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극소값을 하나밖에 안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 0일 때고요. 여기 접선이 잠깐 0 되는 요 점이 x는 =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 a가 a, b, c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봐. 만약에 우리가 a를 어디쯤으로 잡아버릴까요? a를 여기쯤으로 잡아버립시다. 요렇게. 여기쯤에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의 접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그러면 봐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hx라는 놈은 요 빨갛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hx라는 놈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냥 fx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냥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요 놈을 따라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x가 a보다 작을 때는 원래 미분 가능한 4차 함수였으니까 미분이 가능하고요. a에서는 접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a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도대체 b는 어디로 잡아야 되냐 이거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 그냥 b는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b라고 보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가 b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꺾이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꺾이니까 뾰족점이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점을 b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b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거 봐. b는요, 요 a에서의 접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b가 a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 b가 되겠죠? 그러면 딱 b까지만 얘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 요렇게. 그지? 그리고 나서는 b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fx가 아니라 fx를
C만큼, 즉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봐. 요 점을 그대로 요만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요 두 놈의 간격이 되겠죠. 그쵸? 요 간격만큼 얘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던 그래프가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 fx 플러스 c가. 그래서 요 간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간격이 바로 c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봐라. 왜 굳이 우리가 a를 여기로 잡았냐 이거야. 그러면 a를 x 이퀄 3보다 더 큰 쪽에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A보다 큰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B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X가 3보다 클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거든. 따라서 A에서보다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A가 0보다 더 작은 쪽에서 A를 잡았다면, 그죠? 이거 봐. 만약에 A가 여기였는데 B를 여기쯤으로 잡았다면 같아질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 B를 여기 어디서 잡는다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잡는다면, X는 A에서의 접선은 음수인데 기울기가, X는 B가 X가 0보다 큰 쪽에 있다면 이건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A하고 B는 같은 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라는 놈은 우리가 0하고 3 사이에서 A를 잡아야만 뭐가 되는구나. A보다 큰 쪽에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접점 B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봐. 우리는 0하고 3 사이에서 뭘 찾아야 돼? 기울기가, 그지? 가장 큰 놈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H4에서 함수값이 H4가 최대가 되거든. 즉, 봐라. 만약에 A를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A를 어디로 잡았다고 할까요? A를 여기 어디쯤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얘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 이퀄 4라는 놈은 그냥 x는 3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니까 얘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4에서의 함수값도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h4가 b보다 오른쪽에 있게 될지 b보다 왼쪽에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관계없이, 왜? 왼쪽에 있으면 이 직선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 직선에다가 누가 붙은 거야? 여기에서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이 fx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더 커지겠지. 그래서 어쨌든 h4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우리는 0하고 3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놈이 바로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거고요. 요 놈입니다. 자, 이 f의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0과 3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점은 극대점이 되고요.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배웠죠? 요 3에서 x축에 접하는 요런 놈은요. 0과 3을 1대2로 내분하는 점, 즉 x는 이꼴 1이 극대가 되는 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봐. 우리는 a를 x가 1인, 그죠? 즉 a가 1로 잡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봐라.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1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요놈이, 즉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플러스 9x가 얼마가 되는? 이꼴 4가 되는 a보다 큰 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점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빼기 4가 이꼴 0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되면 돼요? 얘는 봐라. 조립제법 하면 9 마이너스 4죠? 당연히 일단 1에서 얘가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왜? a가 1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 그냥 1 넣으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
4,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놈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x-1, x-4가 되고 x-1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1보다 큰 쪽에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은 x가 4일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뭐에서 4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b는 이꼴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라. x는 1에서의 함수값과 x는 4에서의 함수값을 알아야 이 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야만 이 두 접선의 평행 이동한 요 간격 c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넣어봐. 1을 넣으면 4분의 1 빼기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플러스 4분의 18이니까 4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4를 넣으면요. 4, 잘 봐라. 여기다 4 넣으면 64가 되죠. 4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128이 되고요. 여기다가 4의 제곱을 넣으면 8, 9, 72가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요놈이 136이 되기 때문에 요거 8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4였습니다. x-1 플러스 4분의 11이 되고요. y는 얘는 4배의 x-4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4분의 1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요. 얘는 4x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y절편들의 차이가 결국 이 두 개의 직선이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c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놈에서 요놈을 빼버리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4분의 5 더 큰 값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요. 얘는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4분의 32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4분의 2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c는 4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다 구했네요. c-b의 100배라는 놈은 100에 4분의 27 빼기 4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b가 4니까 얘는 100배에 4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25 곱하기 11이 되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275라는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